IMF 역사상 최대 규모의 채무를 떠안고 끊임없는 경제 위기에 시달리던 나라 아르헨티나. 그런데 최근 이 나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에게 제대로 당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놀랍게도 아르헨티나에는 대한민국이 소유한 땅이 있습니다. 2018년 한국은 이곳의 한 호수를 3,3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당시엔 왜 그런 쓸모없는 땅을 사느냐는 비난이 쏟아졌죠. 이 호수는 풀 한 포기조차 자라지 않는 불모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곳이 세계가 탐내는 축복의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이 땅을 손에 넣었고 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보물이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세계 경제 뉴스의 화두는 아르헨티나입니다. 과거 아르헨티나는 미국처럼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많은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까지 아르헨티나는 풍부한 천연자원 농업, 상당한 해외 투자 혜택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대전 당시에는 유럽의 군수물자와 식량을 공급하며 세계 5대 부국 중 하나로 자리 잡기도 했죠. 한국이 일제강점기를 겪던 1913년에 아르헨티나의 수도에서는 지하철이 다닐 정도였으니 그 당시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번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반면 아르헨티나는 경제난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며 IMF의 구제금융을 10번 이상이나 반복해서 요청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인구의 약 49.4%가 빈곤 상태에 처해 있었죠. 이는 국민의 절반이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럼에도 아르헨티나 물가는 50%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자고 일어나 보니 1만 원이던 쌀 1kg의 가격이 1만 5천 원이 되었고 1년 뒤 쌀 1kg 가격이 60만 원에 육박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베네수엘라에서 휴지보다 싼 화폐를 휴지 대신 사용하는 상황이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질 위기였습니다.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아르헨티나였지만 작년 경제학자 출신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 기적같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오랜 경제 위기를 겪으며 국민들조차 기대가 없었지만 단 1년 만에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회복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가운데 아르헨티나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데 이어 IMF조차 2025년 아르헨티나의 경제 성장률을 무려 5%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 3.2%와 남미 전체 2.5%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6년 전 대한민국이 선점한 땅이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이곳이 지금은 황금의 땅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옴브렌 무에르토는 죽은 남자라는 뜻으로 그만큼 거주하기 힘든 척박한 땅입니다. 당시만 해도 왜 저런 땅을 사느냐며 의아해하는 시선이 많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땅에서 리튬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은 자원 강국과는 거리가 먼 나라입니다. 2020년 기준 에너지의 92.8%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 석탄, 액화 천연가스 등 필수 에너지원 대부분을 해외에서 사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원 부족에 주저앉는 대신 철강, 조선, 전자, 화학 등 산업을 집중 육성해 세계적인 수출 강국으로 자리 잡았죠. 그러나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금 한국의 선택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전통적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죠. 그리고 바로 이 호수에서 그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지금 리튬은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리튬을 확보하기 위한 신자원 전쟁에 돌입한 상황이죠.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2차 전지, 즉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성능에 의존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이 곧 전기차의 성능이 됩니다. 그렇다면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리튬입니다. 니켈 전지 같은 다른 2차 전지들에 비해 리튬의 수명이 길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죠. 이러한 리튬을 선점한 한국의 선택이 바로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호수에 매장된 탄산리튬만 1350만 톤으로 이는 전기차 배터리 3억 개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 염호를 인수할 당시 220만 톤의 리튬 매장량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견된 리튬 양은 그 예상을 6배 초과한 1350만 톤에 달했는데요. 그 차이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는 다른 업체들이 염호를 개발할 때 100m에서 200m 정도만 뚫었지만 포스코는 600m 깊이까지 뚫고 들어가며 더 많은 리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확한 탐사와 체계적인 전략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염호의 리튬 농도는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소금물 1리터당 921mg이라는 어마어마한 리튬 함량을 자랑하는데 이는 소금 호수에서 리튬을 추출할 때 얼마나 많은 리튬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러한 고농도의 리튬을 확보한 포스코는 정말 노다지를 발견한 셈이죠. 그런데 양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 추출 기술에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고농도 리튬을 효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출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면서 기존의 리튬 생산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당초 1년 이상 걸린 리튬 생산 기간을 불과 3개월로 단축시킨 것입니다. 기존에는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인산리튬을 탄산리튬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연 증발식 리튬 추출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리튬을 추출하는 데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렸고 이로 인해 효율성이 최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스코의 새로운 기술은 호수에서 직접 추출한 인산리튬을 3개월 만에 고순도의 리튬으로 변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포스코의 리튬 추출 과정은 상상으로 가능하게 느껴질 만큼 혁신적입니다. 최대 600m 깊이에서 염수를 끌어올려 인공 연못에서 4개월 이상 햇볕에 노출시켜 물을 증발시키면 리터당 4g의 리튬이 농축된 액체가 나옵니다. 이 농축액에서 칼슘, 마그네슘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인산리튬을 생산해 이를 탄산리튬이나 수산화리튬으로 변환하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사용됩니다.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원리와 유사하지만 불순물 제거 공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포스코는 독자적인 기술로 이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추출된 리튬은 한국이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리튬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번 리튬 사업 인수가 다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원 확보만이 아니라 효율적인 추출 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의 선견 지명이 다시 한번 증명된 이 순간, 이제 남은 것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